매장에서는 잘 안 알려주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 보이면 꼭 사야 돼. 불가리에서 처음 사시는 분들의 입문템을 좀 추천해주세요. 약간 계절이랑 또 뭐 시기마다 틀리기는 한데 나는 요즘에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주얼리 편을 저희가 찍었는데 그때 제가 이태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를 빼놓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오늘 불가리 특집을 따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리 특집은 진짜 불가리 전문가를 모셔서 실제 일본의 불가리에서 몸담고 있는 직원분을 초청해서 영상을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리를 구매하실 분들 그리고 불가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모든 불가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번에는 까르띠에랑 반클리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프랑스가 워낙 방돔광장 주얼리로 유명하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불가리를 관심은 있지만 이탈리아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 이태리 브랜드 하면은 불가리고 로마에서 탄생한 브랜드이긴 한데 불가리도 되게 역사가 깊어 생각보다. 불가리 역사는 얼마나 됐어? 1884년도에 방클보다 오래됐어. 14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원래 이 소틸리오 불가리라는 분이 창시자이신데 그분은 원래는 이태리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야. 그리스 사람인데 그때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리스에서 은세공을 하던 가업을 물려받은 소틸리오 불가리가 이태리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불가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불가리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에서는 그 스페인 강장에서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콘도토돌이라는 데가 있어. 그 지역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을 하고 아직도 지금 그 매장이 그럼 그 매장은 있어. 지금 140년이 된 거야? 엄청나게. 거기는 꼭 가봐야 되겠네. 그럼요. 로마 이제 불가리는. 매장이 특이한 게 2층에는 그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진이나 막 이런 것들이 직접 했었던 그런 주얼리들을 전시해놓고 약간 갤러리처럼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을 만들어 놨대. 나도 가보지는 못했어. 로마랑 프랑스, 파리가 약간 틀린 게 그 국민 의식 자체도 틀리다 보니까 약간 직원들이 엄청 거리감이 엄청 프렌들리하고 맞아. 약간 그렇다고 이태리 사람들의 하더라고. 또 맞아. 그런 게 있지. 로마는 사람들이 더 약간 따뜻하고 약간 맞아, 이렇게 남부로 갈수록 더 그렇잖아. 그래서 엄청 사든 안 하든 안 사든 상관없이 막 2층 다 보여주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 나 꼭 가봐야 되겠다. 까르띠에랑 반클리프랑 불가리 그리고 요새 뭐 티파니까지 해서 엄청 한국에서 유행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이 직전에는 까르띠에랑 반클리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요즘 불가리도 엄청 많이 좋아하셔서 한국 분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해. 완전히 이 브랜드의 색깔 자체도 너무 많이 틀리고 특히 이제 주얼리는 어쨌든 유럽에서 발전한 카테고리잖아. 주얼리가 시작점이 아예 이태리랑 프랑스랑 틀려. 근데 프랑스의 주얼리는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그런 로얄 패밀리라든지 그냥 왕의 그 권위랑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발전해 왔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어 이런 다이아몬드 꽝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데에서 발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 좀 섬세하고 약간 페미닌한 라인이 많고 이태리 주얼리 자체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이 전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사들이? 내 몸을 지키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지키는 그냥 부적 같은 느낌? 나 지금 근데 소름 돋았어. 그렇게 전쟁 나갈 때 막 이렇게 장신구를 막 하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루비 같은 경우에 파워스톤 같은 거에는 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살을 찢어서 여기 안에 살 안에 루비를 보관하기도 했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나를 보호하고 약간 에네르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약간 나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거 그런 느낌으로 해서 주얼리가 이제 몸에 지니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발전이 많이 됐어. 그래서 결혼 반지랑 이제 그 엔게이지 반지, 약혼 반지 이런 것도 이제 로마 제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제 유래가 있기도 하거든. 약간 무언가를 약속, 이제 뭐 기원하고 염원하고 나를 지키고 이런 의미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약간 성향 자체가 너무 많이 틀리지. 약간 프랑스는 약간 섬세하고 좀 페미닌한 그런 느낌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으면 예쁘게 나를 봐주세요 막 이러면 까르띠에 방클 이런 게 잘 어울리시. 나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위치는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해 나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 이러신 분들은 또 불가리의 볼륨 있고 이런 파워 있는 느낌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느낌이 많이 틀린 것 같아. 진짜 나 그 딱 전사 얘기를 하니까 불가리의 이미지가 확 이해가 되면서 확 와닿았어. 그 그치. 불가리에서
그 리사가 왜 광고하잖아. 맞아. 리사도 약간 항상 전사 같은 이미지더라고. 맞아. 그 광고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도 너무 확 와닿고 소름이 돋네. 불가리가 지향하는 것, 강한 여성, 자립된 여성. 예를 들어서 티파니나 뭐 이런 다른 브랜드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광고를 보면은 정말 부자 흑인 남자 여자 부부가 프로포즈 할 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줘. 그리고 이제 까르띠에도 약간 공주 같은 여자가 이제 목걸이를 걸고 약간 파티너랑 같이 가고 막 이런 씬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불가리에서는 남자가 잘 등장을 하지 않아. 나는 남자가 나한테 이걸 사줬어요가 아니야. 불가리는 내가 샀어요. 내 돈 내산이야. 하이졸리 이 정도는 내가 낄 수 있지. 이런 느낌의 내 삶을 내가 자립된 여성이, 독립적인 여성이 내 삶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샀다. 이런 느낌의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아. 나 질문 있어. 그 왜 뱀을 그렇게 좋아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뱀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맞아요. 근데 세르펜티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너무 많아. 세르펜티가 뱀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의미만으로도 상징하는 게 있지. 예를 들면 이제 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 재생, 그다음에 영원, 뭐 부활 이런 의미가 처음에 이제 불가리랑 이제 까르띠에의 주얼리의 시작이 틀린 점이 그 나라의 배경이 틀렸던 것처럼 그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약간 뱀도 내 몸을 지킨다. 그러니까 의료의 신이거든. 그 소틸리오 불가리 씨가 그리스 분이셨잖아. 그래서 거의 모든 얘기들이 로마 제국 때에 있었던 문화적 유산이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따와. 그래서 그 세르펜티도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늘의 신들이 싸워가지고 한 신이 그 아마존 같은 그런 숲속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부상을 입게 됐는데 그 부상 입은 신을 약을 이렇게 치료해서 도와준 게 뱀이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의료의 신이라는 아이콘이 생긴 거야. 그래서 미국 왜 구급차 밑에 십자가 밑에 보면 뱀이 이렇게 그래, 그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뒷얘기긴 하지만 불가리에서 이제 VIP 분들 중에 의사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거. 그리고 착용감이 아무래도 좋아. 왜냐면 이렇게 뱀이 약간 찹찹하면서 몸을 싹 감싸잖아. 그래서 세르펜티도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잠금 장치가 없어서 많이 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가벼워. 너무 막 무겁거나 그렇지 않아. 그래서 뱅글이랑 체인의 약간 중간 스타일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착용감이 많이 좋다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 이제 크고 다이아몬드가 막 다 박힌 파베 디자인 이런 무거운 것도 약간 이렇게 싹 감싸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기분 좋은 중량감? 이제 하이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세르펜티가 거의 모든 비늘이 다 살아 움직인다고 보면 돼. 그런 것 때문에 뱀이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해. 나는 그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된 그 디바스 드림 그거 샀었거든. 세르펜티랑 디바스 드림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그치. 디바스 드림은 어디서 나온 그 모양이야 이게? 그 부채꼴 모양이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부채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 손님들이 그 부채꼴 모양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원래는 그 디바스 드림에서 가지고 온 그 모양의 모티브는 이것도 이태리 로마와 관련이 있고 그 로마의 그 카라카라 욕구소라고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대욕장 그 타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디자인이 온 건데 그때는 이 얘기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시대가 이제 비잔틴 미술 그다음에 이제 모자이크 이런 게 맞아. 되게 이제 그 시대 때였어. 그래서 대욕장이 지금으로 치면은 크기가 도쿄돔의 거의 몇십 배가 되는 크기의 그런 대욕장이 있었어. 근데 그 대욕장이 안에 그냥 모욕하는 시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말하는 찜질방 같은 건데 초호화 찜질방 같은 거였다고 보면 돼. 그래서 거기 뭐 책 읽는 도서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술이나 이런 조각상을 보는 그런 데도 있었고 약간 부인들이 차를 마시는 데도 있었고 또 몸을 담그는 데도 있었고 이런 시설에 그 바닥이랑 벽에 있는 그 모자이크랑 무늬를 따와서 그럼 사진을 보면은
이 모양이 딱 그 디바스 드림의 그 모양이거든. 단순히 타일 대욕장에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그 대욕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때만 해도 약간 그 신분에 대한 그런 게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되게 최고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도 현생에서도 막 미국 시민권 달라고 원정 출산하고 막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진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런 의미구나. 스테이다스를 내가 이제 프라이드로 느끼는 거야. 그 시대 때도 그 인생을 즐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꼴 조이 오브 라이프. 나도 내 인생을 지금 즐기겠다. 이런 의미로 이 라인이 디자인. 컬렉션이 탄생이 된 거지. 그래서 애나 서웨이도 보면은 웃는 그게 맞아, 되게 맞아. 매력적인 배우잖아. 그래서 앰버서더로 채용이 된 건데 그 앰버서더들도 여러 가지 그 리사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고 약간 앤 허서웨이는 디바스 드림을 많이 착용하고 나오시고 뭐 이제 세르 팬티를 주로 착용하고 나오는 또 배우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컨셉에 따라서 다르구나. 다른 디바스 드림도 약간 이제 일본에서는 내추럴 스톤을 원래부터 많이 색깔 있는 보석, 유색 보석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치. 계시고 이유가 그 유색 보석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탄생석도 있고 뭐 의미도 있고 해서 60대 되는 생일에는 빨간색을 많이 하셔. 그래서 60대 분들은 그 카네리안 빨간색으로 세트를 맞추시러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으셨고 그러니까 20대 분들은 아무래도 마자 오브 펄 약간 깨끗한 느낌 이런 마자 거 많이 오브 펄. 하시고 마더 오브 펄이죠? 이게 일본에서는 마자, 화자, 브라자 이렇게 일본에서는 덜을 잘하고 발음하더라고. 맞아. 비제로원은 그거 되게 오래됐잖아. 그 비제로원도 동그랗게 돼 있는 거. 그거는 나 어릴 때부터도 그치. 우리 엄마도 갖고 있었어. 그치. 진짜 오래됐어. 그거는 그치. 무슨 뜻이야? 불가리에 지금 말하는 아이코닉이 3개가 있어. 세르펜티, 디바스 드림, 비제로원.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컬렉션이 있긴 하지만 그 3개가 제일 이제 불가리를 대표하는 아이콘이기는 한데 비제로원은 199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7년 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지금 MZ분들은 맞아. 모를 수도 있지만 막 모스트라다무스 맞아. 그 우리 때 그랬어. 종말론 이래가지고 엄청 막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날 컴퓨터 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탄생한 컬렉션인데 비제로원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0에서 1,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 우리가 회사를 뭐 너도 개고생 해봐서 알겠지만 회사를 차릴 때 0에서 1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 맞아. 그게 제일 힘들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2가 되고 2가 되면 또 4가 되고 그렇게 계속 배수로 이렇게 스파이럴을 타면서 에너지가 착 위로 올라가지. 그거를 의미를 하고 있어서 말은 0에서 1을 시작하는 거고 그 디자인은 또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 디자인 모티브가 왔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되었냐고 하면은 그 시대 때는 옛날에는 음향시설이라는 게 없었잖아. 뭐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게 없는 시대에도 그 경기장의 음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위로 이렇게 소리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 에네르기의 스파이럴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비제로원의 그 모양은 콜로세움인데 그 안에 이렇게 스프링, 용수철 같은 이렇게 바네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게 그것도 약간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그게 움직임이 있는 게 이게 왜 움직여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움직임이 있는 게 디자인이면서도 또 그게 살짝 움직임이 있는 게 착용감이 좋아. 그치. 그게 너무 굵으면 답답하잖아. 그치. 이게 폭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움직이면 딱딱하게 해가지고 약간 불편한데 이게 살짝 이렇게 약간 바운더링이 있기 때문에 착용감도 좋고 그러니까 불가리는 항상 그 제품을 만들 때 눈앞에 보이는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착용감이랑 360도 어디에서 어떻게 봐도 예쁘게끔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약간 좀 대담한 디자인에 조금 약간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안 보이는 부분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점 그런 것들도 조금 틀리기는 하지. 그 지금 얘기한 비제로원, 디바스 드림, 세르펜티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불가리의 라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럼 제일 잘 팔리는 건 뭐야?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은 연령별로도 또 틀리고 근데 입문은 솔직히 말해서 디바스 드림이랑 비제로 원으로 입문을 많이 하시기는 해. 근데 정말 이제 불가리를 조금 약간 아시고 여러 브랜드의 이제 주얼리를 내가 한번 해봤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세르펜티로 가감하게 가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의상이나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되고 약간 좀 드레시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매일매일 데일리 아이템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게 디바스 드림이랑 비즈르 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좀 더 많이 팔리기는 하는 것 같아. 일본에서 잘 팔리는 거랑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거랑 달라? 완전 틀리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매장에 오실 때는 이미 사실 걸 결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을 왔으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사진 보여주고 이거 사러 왔어요. 이거 주세요. 근데 이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디바스들이 마더 오브 펄이나 마자 오브 펄 아니고 마더 오브 펄이나 비제로원 미니 딱 그렇게 많이 사러 오시고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치는 물건이 많다기보다 취향이 다 틀리셔. 너무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바스 드림이 되게 잘 나간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약 마자 오브 펄만 많이 사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카네리안도 잘 나가고 마라카이도도 잘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 색상이 다 그렇구나. 반응이 좋은 느낌? 그리고 크기도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체격이나 약간 스타일에 따라서 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직원으로서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은 뭐야? 직원으로서도 그렇고 나는 그냥 내가 40대 그냥 약간 조금 패션을 좋아하는 여성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나는 투보가스라는 컬렉션이랑 카보숑이라는 컬렉션을 제일 좋아해. 카보숑 그 엄청 비싼 하이졸리 아니야?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하이 주얼리가 아닌 그냥 이제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주얼리로도 나와 있는 카보숑 시리즈라는 게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 아이코닉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전을 하거나 뭐 그렇게 많이 수량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옛날부터 30몇 년 전부터 불가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엄청 좋아하는 그런 정말 볼륨이 있는 그런데 약간 모던한 그런 느낌의 컬렉션인데 나는 약간 옐로 골드에 그런 볼륨이 있고 막 색상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볼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컬렉션을 엄청 좋아해. 투보가스는 뭐야? 투보가스는 이거는 지금은 정말 귀한 디테일 중에 하나야. 불가리의 아이코닉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세르펜티도 세르펜티 투보가스가 있어. 불가리 투보가스가 있어. 투보가스라는 거는 원래 튜브 그리고 이태리 말로 튜브. 가스관이야. 이태리 말로 투보가스. 진짜야? 그게 그 이름이야.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내가 이태리어를 알기 세상에. 때문에 그 투보가스를 알았을 때 무슨 컬렉션 이름이 가스관? 이런 느낌이었어. 아 진짜 근데 그 이름이래? 근데 그게 그 이름이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없으면 제일 불편한 게 뭐야? 와이파이지. 와이파이 맞아. 우리 와이파이 없으면 난리 나잖아. 근데 그 시대 때 가스관이 없으면 못 살았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필요한 그게 가스였던 거야. 가스관을 모티브로 해서 약간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 이런 느낌에서 그 컬렉션이 탄생을 한 거야. 진짜 신기하다. 그치? 전혀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이게 금을 액체로 녹여서 그거를 얇은 실로 만들어. 실 같은 약간 당면 같은 그런 크기로 만들어. 그 금속 와이어에다가 걔를 이렇게 말아. 불로 용접하거나 그런 불을 땜을 하거나 그런 용접 기술이나 이런 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 사람 손으로 그걸 만든 거야. 아 그렇게 한 거였어? 근데 그게? 그 장인이 지금 얼마 안 남으셔. 어머 어떡해? 그래서 지금 제자분이 2명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원래는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게 점점 줄어서 사이즈도 프리 사이즈로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있기는 한데 그 와이어를 이렇게 실을 이렇게 금속에다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 많은 게 조금만 힘 조절을 잘못하면 끝이 꼬이게 되어 있어. 그 줄, 2개의 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기계로 잘 이렇게 하는 장인이 필요한데 그 기술력이 불가리가 정말 자부하고 있는 그 장인 정신 중에 또 하나이기는 해. 투보가스는 이제 팔찌, 목걸이, 귀걸이도 있는데 세르펜티 시계로도
투보가스를 많이 하시기는 해. 아. 세르펜티 투보가스라고 하는 시계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머리는 뱃머리인데 그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 그게 시계. 이제 투보가스의 이제 메인 기술이기는 하지. 그래서 되게- 그것도 엄청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카보숑 방금 얘기했잖아. 나 너무 좋아. 불가리 하이주얼리 옛날 음. 것들 많이 보면은 음. 그 카보숑 컷으로 된 응. 그런 주얼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막 빈티지나 응. 아니면 그치. 책이나 이런 거에서 응. 많이 봤어. 응. 불가리 응. 주얼리라고 하면 응. 다 이렇게 동그랗게 카보숑 응. 컷인 거야. 응. 근데 응. 그게 이렇게 커팅된 응. 보석, 응.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응. 보다가 그거를 딱 보니까 왜 굳이 이렇게 응. 잘랐지? 응. 약간 응. 굳이? 약간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도 좀 했어. 그래서 그치. 근데 되게 보기에는 멋있긴 해. 응. 근데 그래도 뭔가 보석하면 약간 반짝거리는 걸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어. 원래는 그게 2000년이 됐대. 카보숑 기법이. 근데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금세공사들이 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네가 말한 것처럼 그 기술이 없어서 카보숑으로 했던 거야. 깎는 기술이 없어. 없을 땐. 그런데 정말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고 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때는 워낙 원석이 지금이랑은 또 틀리게 엄청 많이 이제 나오는 시대였고 근데 그거를 불가리가 프랑스의 커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랑 이태리는 아예 따르게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화 해보자 해서 그 카보숑 컷을 불가리가 정착화시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가리에서 카보숑은 엄청난 그 중요한 그것도 디테일 기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원석이라는 거는 안에 인클루전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그게 자연이 주신 맞아. 선물인 거야. 맞아.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이쁜 보석만 보석이 아니라 이 안에 내포물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몇천 년의 그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살리자. 그대로 이걸 보석으로 하자. 이래도 이 보석은 아름답다. 이런 거를 불가리가 그 카보숑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이제 정착화됐지. 그 원석 자체가 그렇게 큰 원석을 천연으로 지금은 또 많이 그렇게 맞아. 생산 자체가 이제 지구가 아파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잖아. 카보숑 컷을 만들려면 원석 자체가 커야 돼. 크지 않고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또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카보숑은 보통 왜 커팅에 따라서 사파이어는 컬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치. 그런데 카보숑은 컬러에 그런 게 숨을 데가 없네. 그치. 원석이 진짜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그게 사라가 너무 지금 핵심 포인트를 말해줬는데 불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이태리 여자분이신데 우리 디자이너 분이시고 루치아라는 분이신데 이제 인도나 미얀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캄보디아 이런 모든 데를 직접 다니시면서 보석을 사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 스톤을 직접 사입을 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시장 자체가 남성 사회 그러네. 인 거지. 왜냐면 위험하고 인도나 미얀마 이런 데 되게 치안도 안 좋고 위험하잖아. 근데 그런 데서 그런 고가의 유색 보석들의 그러네.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그러네. 여자가 거의 없어. 근데 그분이 1호셔. 1호셔. 그분을 다큐멘터리로 한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 옛날에 한약방에 종이로 이렇게 약재 맞아. 이렇게 한 것처럼 보석도 그렇게 봐. 맞아.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하나하나 펴가지고 이거를 감별을 하면서 이걸 사오시는 일까지 하시는데 디자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석을 감별하는 그치. 능력도 엄청 대단한 장난 거네. 아니. 그리고 그분은 이미 수십 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보석을 발굴하고 파는 그 중간 도매 역할을 하시는 그 분들이랑 엄청 굵은 연줄이 있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불가리가 정말 좋은 유색 보석을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그걸 가진 거지.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불가리가 원래부터 이제 유색 보석으로는 엄청 유명하고 이제 그런 컬러의 마술사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파이어, 뭐 루비, 에메랄드 이런 세 가지만 맞아. 계속 3대 보석, 4대 보석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있잖아. 그것만 프랑스에서는 계속 썼었는데 이제 이태리 브랜드인 불가리가 유색 보석의 마술사가 된 거는 그런 페리도트, 아메지스트, 그다음 블루 토파즈, 뭐
파라바이바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모든 그런 걸로 하이 주얼리를 만들면서 아, 이렇게 많은 색상들의 원석들도 가치가 있다. 그거를 이제 불가리가 알린 거잖아. 그래서 유명해진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루치아라는 그 여성분이 그 막을 여신 분인 거야.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분은 이거를 종이를 만지면 이게 좋은지 아닌지 안 돼. 어떡해요? 이랬더니 그 에네르기를 느낀대. 에너지인 거잖아, 에네르기가. 어. 그치? 그 나 자꾸 어릴 때 보던 만화가 생각나가지고. 불가리에서 나오는 하이주얼리 라인들 중에 어떤 게 그렇게 특별한 건지 그게 궁금해. 불가리에서 특별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불가리 하이 주얼리에서 특별한 거는 모네떼. 모네떼가 동전 코인이야. 아니야? 코인. 그래서 오. 그 모네떼는 어느 매종에서도 하이 주얼리로 그 고대 코인을 사용하는 곳은 아마 없을 거야. 소틸리아 불가리아가 창시를 하시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브랜드를 이어나가면서 가업을 키워나갔잖아. 근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고대 코인의 콜렉터였어. 그 코인이 너무 예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싶잖아. 더 아름답게 주얼리로 표현을 해서 컬렉션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셔서 이제 정식으로 불가리가 옥션을 통해서 그 고대 코인을 어쨌든 한정되어 있잖아.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그걸로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역사를 사는 거네. 그치. 그리고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더 많지. 왜냐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빈티지도 더 많이 이제 곽강받고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코인을 사서 그 코인으로 이제 하이 주얼리를 만드는 게 불가리 하이 주얼리가 다른 매종이랑 제일 크게 틀린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실제로 봤을 때 그 소름, 그 사물이 주는 파워가 와, 이게 그 몇천 년 전에 그 고대에 사용되었던 그거를 그대로 유명한 게 투보가스 초커에 코인이 있어. 시크릿 워치를 또 되게 불가리가 잘 만드는데 여기 코인인데 이렇게 뚜껑 열면은 시계인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면 매장에서는 좀 잘 안 알려주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 불가리 살 때? 이 모네떼는 보이면 꼭 사야 돼. 모네떼는 불가리에서도 되게 귀한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불가리도 그렇지만 다른 매장도 아마 그럴 거지만 모든 제품을 다 내놓고 팔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뭐 모네떼가 매장에 있으면 당연히 보여달라고 해서 사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없더라도 혹시 모네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제 그 모네떼를 말하는 순간부터 아, 이 여자 뭐 안 해? 이러면서 술술 가져다 줄 수도 있어. 그 모네떼가 우리가 생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식 옥션을 통해서 정말 고대 그 코인을 산 거기 때문에 고대 진짜 귀하겠다. 귀하지. 점점 더 귀해지지. 없어서 못 사는 시대가 분명히 또 올 거고. 마지막으로 불가리에서 처음 사시는 분들의 입문템을 좀 추천해주세요. 약간 계절이랑 또 뭐 시기마다 틀리기는 한데 나는 요즘에 이번에 비제로원 미니 신상이 나왔거든. 비제로원 미니가 두 종류가 있었어. 안에 다이아몬드가 파베로 있는 거랑 아예 다이아몬드 없는 거 있었는데 신상은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아놨어. 근데 가격대도 500만 원대에다가 다이아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 데일리로 계속 끼기도 괜찮고 문신템으로도 괜찮고. 오늘 이렇게 불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쿄에 오시면 불가리는 꼭 긴자식스점으로 가세요. 근데 저번에 살 때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면세를 해주는 게 너무 편하고 그치. 좋더라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시면 항상 그 면세 수수료가 1.5에서 1.88이 있기 때문에 긴자6에서 사시는 게 외국인 분들한테는 제일 편하고 딱 10% 받을 수 있는 거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긴자식스로 가야겠네. 보세요. 긴자6. 여러분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입 눌러주시면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나 오늘도 촬영 못했으니까 그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내가 보고 싶으면은 눌러주세요. 아무도 안 불러.